지문이 좋으면 출제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출제될 수 있다. 지금 한 문제 정도를 풀어볼 시간인데 제 그 마지막 한 문제는 문장 삽입으로 결정을 했어요. 몇 번이냐면 문장 삽입이니까 38번으로 가겠습니다. 문장 삽입.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순서나 삽입 1번 첫 번째 거 순서하고 첫 번째 거 문장 삽입은 연계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지문을 내가 본 지문이라도 절대 기억해서 풀려고 하지 마세요. 단서를 찾아서 집어넣으셔야지 문제가 풀립니다. 단서가 없는 예상은 함정일 수 있어요. 단서를 찾아야 됩니다. 39번 아닌가요? 38번. 예. 38번의 단서를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장 삽입은 늘 주어진 문장을 B로 본다 그랬죠. 순서처럼. B로 보고 여기서 단서가 뭘까요? 이걸 B로 봤을 때 A와 C의 단서를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찾아야 돼요. 두 개가 다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제 시문이 실험 결과니까 이 실험은 이러한 결과를 보여준 거죠. 쇼우는 결과죠. 이거 이제 결과라고 보여주다 할 때 매니페스트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조금 어렵게 낼 때는 매니페스트도 보여주다죠. 즉각적인 선호도를 보여주더라.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이 소금에 대해서. 그것도 the first time. 이게 접속사죠. 이걸 처음 했을 때 그들이 experience salt deficiency. 앞과 뒤에 단서가 명확하게 나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시어 같은 게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거는 의도적인 출제예요. 의도적으로 그런 지문을 골랐고 지금까지 계속 순서와 삽입을 학생들이 한 가지 풀이 방식으로 계속 공식화 시켜버린 걸 깨는 시도를 평가원이 계속해요. 매년마다. 그러니까 저도 늘 말할 때 이거면 다 풀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풀리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 전제로 까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거는 결국엔 뭘로 풀어야 되냐면 지시어가 없을 때는 방금 말한 것처럼 이게 실험의 결과물이니까 그 실험의 결과물의 어떤 논리적 앞뒤 쉽게 말하면 좀 크게 보셔야 됩니다. 거시적으로. 미시적 단서라 그러죠. 우리가 보통 마이크로라 그러죠. 마이크로 클루 가지고 풀 수가 없어요. 미시적 단서를 가지고 지시어나 연결사로 문제를 풀 수가 전혀 없기 때문에 내용의 큰 흐름으로 매크로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거시적으로 크게 보고 단서를 좀 찾아야 된다. 이게 흔히 말하는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논설문의 구성 요소들, 그죠? 주장과 근거와 뭐 재진술과 통념과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가 강한 사람들은 이런 것이 크게 걱정이 안 돼요. 근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실 게 이거에 대한 이렇게 거창하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이 내용에 대한 해석이 정확하게 된 사람은 밑에 내려가다 보면 딱 보여요. 이게 딱 보여요. 이거를 경험하고 난 사람들은 좋아하게 돼 있어요.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좋아하게 돼 있는데 이 실험에 우리 좀 거시적으로 내가 좀 유식하게 접근을 하자면 이 실험 결과가 원 실험에 대한 결과인지 그죠? 경우의 수가 두 개죠. 이게 원 실험이에요. 원래 실험이에요. 그래서 이 실험의 결과가 얘예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거와 마찬가지로 실험은 상대방에게 나의 주장을 설득을 시키려니까 실험의 내용이 어려웠으면 비유법을 쓰게 돼 있어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와 비슷하게 얘도 그렇습니다라고 이렇게 실험의 결과를 다른 애들에게 비유 또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비유법. 그 다음에 비유 대조를 써서 나의 원래 나의 주장을 설득하려고 하는 비법. 원래의 실험이냐?
아니면 비유 대조를 써서 다른 거를 데려오고 오냐. 요 두 개는 구분을 하시면 돼요. 이게 실험 결과라는 걸 아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하죠. 뭔가 deficiency가 뜻이 뭐죠, 이거? 이거 나올 때마다 결핍. 내가 나올 때마다 너네들한테 AIDS 설명해 주죠. 네. AIDS만 하지 말고 이게 뭘 뜻하는지를 좀 이해해라. 여기서의 D가 이거예요. 선천적 면역 결핍증, 결핍. 이뮨 시스템이 면역 결핍. acquired, 그러죠. 후천적. 내가 타고난 것은 innate죠. 내가 원래 가지고 태어난 거. 근데 얘는 acquired예요. 태어나지고 나서 얻었어요. 그래서 acquired immune system syndrome인데 결핍증 할 때 그 결핍이 이 deficiency인데 소금에 대한 마치 우리가 수영장에서 물속에 빠졌다가 하고 일어나면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듯한 느낌이에요, 얘가. 이걸 처음 딱 경험하고 나면 솔트에 대한 그 호감도가 갑자기 상승한대요. 우리도 그러죠. 공기에 대한 일을 한번 막히고 나면 죽을 뻔했어. 살아있는 게 너무 감사할 때가 있죠. 혹시 물에 빠진 경험 있으세요? 네. 저도 한 번 있거든요. 정말 이러다가 죽나 보다라는 생각이 딱 머릿속으로 스쳐갔는데 너무 태연하게 옆에서 아는 형이 이렇게 딱 손을 잡아줘서 이렇게 끌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그 표정과 그 순간 그 사람의 표정과 왜? 뜨르뜨뜨 이런 로맨틱이 아니었어요. 그냥 나에게는 신과 같은 존재처럼 보였어요. 진짜 그 순간에. 왜냐면 나는 이 발이 미끄러져 가지고 물속에서 이게 발꿈치 들고 이게 이게 흐름이 있는 곳. 근데 이게 겉에하고 안에하고 다른 거 아시죠? 이게 발이 한번 팍 미끄러져서 내가 쓸려가니까 이걸 내가 거스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 키 큰 동네 형이 저쪽에서 이렇게 나를 보고 있었나 봐요. 나는 못 보고 있었는데 그 형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게 저쪽 그 물가에서 놀고 있는 내 동네 그 친척들을 이게 멀어지는 게 느껴지면서 이러다가 죽나 싶었는데 진짜 그 형이 너무 유유하게 걸어와서 이렇게 탁 잡고 이렇게 끌고 갔어요. 그게 아주 어렸을 때 일인데도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형이 또 하물며 잘생겼어요. 아니에요? 자. 그러고 나면 이 공기의 소중함을 엄청나게 느끼죠. 마치 이런 것처럼 정답은 4번. 3번이냐 4번이냐를 결정하는 게 결국엔 여기서 핵심이에요. 주로 여기는 문장 삽입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이것도 좀 요런 걸 알아두시면 좋은데 여기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앞뒤는 다 잡아요. 거의 80, 90%가 다 잡아요. 80%는 좀 뻥인 것 같고 7, 80%? 한 6, 70%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근데 둘 중에 하나를 못 고르죠. 정확하게 단서를 찍어서 문제를 푸는 습관이 없으면 결국에 시험장에서 고민하다가 찍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 운에 맡겨요. 이게 3번이 안 되고 4번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즉 여기서는 뭐냐면 보스 인간과 G. 여러분 마우스와 렛의 차이 아세요 혹시? 네. 어떤 차이가 있어요? 약간 약간 렌즈는 좀 레트는 약간 마우스는 야생의 느낌. 야생 맞아요. 마우스는 좀 집에 맞아요. 렛은 이만합니다. 언뜻 보면 토끼 같아요. 까만 토끼. 렛은 엄청 커요. 맞아. 시골 렛은 포켓몬 렛은 크잖아. 맞아. 꼬레. 렛은 시골에 있는 렛들은요 진짜 토끼만 해요. 그리고 농작물을 망칠 정도로 귀여워? 농작물을 아예 망쳐버릴 정도로 식성이 좋아요. 잡식이고. 그래서 제리가 아니야. 엄청 커요. 그래서 그 시골에서는 그 강아지들을 데리고 그거를 이게 밭에다 깔아놓은 걸 약간만 뒤집어도 이만한 것들이 막 숨어요. 그러면 강아지가 와가지고 콱 물어가지고 이렇게 막 흔들어갖고 죽이죠. 사냥을 하죠, 사냥을. 근데 이제 그 쥐가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한번 내 친구 중에 나의 외국인 친구 중에 가장 오래된 10년 넘은 친구가 뉴질랜드거든요. 오스트레일리아 쪽인데 내가
기어다니는 벌레가 날아다닐 때가 난 제일 징그럽다고 그랬어요. 바퀴벌레. 인정. 그게 바퀴벌레 날아다니는 거 있어요. 그게 독일 유럽 바퀴벌레하고 미국 바퀴벌레의 차이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바퀴벌레가 그 나라를 거쳐서 독일에서 이게 넘어온 그 바퀴벌레들은 날아다녀요. 그래서 내가 너무 징그럽다는데 그 뉴질랜드 걔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 배트를 본 적 있냐? 박쥐 본 적 없다. 쥐가 날아다닌다고 생각하면 된다. 쥐가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는 걸 네가 눈으로 본 적 있냐? 그러면 진짜 그게 진짜 징그럽대요. 그러니까 쥐가 바닥을 막 기어다니다가 갑자기 날개를 갖고 날아다니는 거예요. 무섭죠. 딱 쥐같이 생겼다고 하더라고. 제일 무서운 거는 제 얼굴만한 나방이죠. 와 진짜 극혐이다. 그냥 얼굴만으로도 무섭네요. 얼굴 많은 나만 진짜 징그럽다. 얼굴도 얼굴만한 나방이면 거의 새 아닌가요? 걔 모이를 먹을 것 같은데 왠지 와가지고 어떻게 그래? 바닥에서 이게 모이를 내가 밥을 이렇게 주면 모이를 찍어 먹을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일단 인간과 이 들쥐 둘 다 싫어한대요. 이 맛, 비터와 sour food. 싸우지 마. sour. 싸울 것 같아 갑자기. 너 나랑 한번 싸워? 지식. 근데 보세요. 자, 단서가 이미 나왔습니다. 우리 거시적으로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아까 주어진 문장은 좋아한대요, 싫어한대요? 좋아하게 된대요. 그죠? 그러면 그 앞 내용이 뭐였던 거예요? 그거 전에 이것부터 알아야죠. 아까 거기서는 좋아하게 되는 단어가 salt였어요. salt라는 단어인데 여기서의 bitter와 sour가 salt와 어떤 관계를 갖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런 음식들은 대부분 뭐 하는 경향이 있어요? contain. 톡식이 있는, 독이 껴있는 것들이 있는 경향이 좀 있더라. 그래서 이걸 본능적으로 싫어한다. 신맛이 나면 의심하는 거죠. 약간 이렇게 싫어한다. 그 다음에 추가가 됐습니다. 이 추가가 뭔지 보세요. adaptively. 우리는 이미 적응이 돼 있어요. 인간이. 유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진화를 한 거죠. adjust. 자, 뭔가를 좀 바뀌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들의 맛이 바뀔 수 있다. 이 바뀌는 것이 결국엔 뭐다? 아까 주어진 문장에서 salt를 싫어하다가, 그죠? 싫어하다가 내가 결핍을 경험하면 결국엔 좋아하게 된다라는 이 변화. 내가 change라는 단어가 눈에 안 보이지만 변화를 가져왔던 게 아까 이 지문에 주어진 문장이니까 앞뒤가 내용이 바뀌는 곳이었던 거예요. 내가 내 눈에 보이지 않은, 내가 지금까지 연습했던 건 however 이런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내용상으로 봤을 때 결핍을 처음 경험하고 나면 좋아진다라는 것은 결국에 변화나 다름없다. 변화라는 것은 결국에 앞 내용과 뒷 내용이 바뀐다. 역접이다에 대한 개념의 문제를 풀어본 거예요. 아무것도 내 눈에 안 보이지만 내용상 거시적으로 봤을 때, 그죠? 전체 내용의 흐름으로 봤을 때 처음 경험하면 좋아하게 된다는 결국엔 변화고 그게 역접이다. 왜? 싫어하는 것도 나오니까 여기에. 그러면서 그들이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로 가야 되는지 여기로 가야 되는지의 싸움이죠. 근데 여기는 아직 변화가 됐습니다를 말한 게 아니라 변화할 수 있습니다를 적어놓은 거니까. 변화가 된 것은 그 뒤로 간 거죠. 결국에는 이 사이에서 싸워요. 시험장에서. 그들의 eating behavior가 바뀔 수 있습니다. 뭐에 대한 반응으로? 부족. 여기서 끝났네요. 시험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네요. 조금만 시험장에서 조심하시면 이 결핍이라는 것이 그럴 수 있다라고 일반적 정의를 먼저 잡아줬고 바뀔 수 있다라는 변화에 대한 가능을 먼저 잡아주고 실제로 첫 경험하고 나면 바뀝니다. 이게 된 거고. 직원. 그렇죠. 여기서 끝. 직접적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영준이 저 박수는 피곤할 때만 나오는 박수죠. 직원 마렵다. 직업 마려워요? 자, 이걸로 우리 6평 대비 모의고사는 일단 간단하게 좀 끝냈습니다.